이중섭 대사 관련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갈등 상황이 좀 감지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분위기인가요? 살벌해요. 아, 살벌해요? 네, 그냥 갈등 상황이 보여졌다. 뭐 실제로 뭐 어색하다. 전화 통화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만났다든가 해서 그런 불만 상황을 실제로 대통령이 드러낸 그런 일도 있었나요?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오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유세하러 가야 되는데요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대통령의 면담을 거절했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는 아니고 그런 팩트인데. 팩트입니까? 팩트죠. 뭐 제가 이런 사실을 제가 허위 사실 얘기하면 저 어떻게 하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전원이 들린다. 야, 맞습니다. 네, 전원입니다. 네. 전원. 네. 그래서 양측 사이가 지금은 뭐 어색하게 일단은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총선 끝나고 정말 한번 되게 세게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경로로 전언을 들은 바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차 갈등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끝나고 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평론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총선이 이제 1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계속 그냥 문제만 일으키면 뭐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집안을 좀 한번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왔는데 계속 말썽쟁이 형이 저기 가서 말썽 피우고 저기 가서 말썽 피우고 하니까 이제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형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거야? 동생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형 같은 경우는 어디서 동생이 말이야. 형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지금 갈등이 고차가 됐다. 거기까지 제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얘기한 거를 왜 제대로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하지? 그러한 감정적인 불만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나의 왜 진정성을 몰라주냐? 총선 승리해야 될 거 아니냐? 총선 패배하면은 제일 가장 크게 어려움 겪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국정 운영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약간 좀 뒤에 숨어 계시라.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총선 승리하는 기반을 닦아보겠다라고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그걸 넘어서서 예전엔 내 말 그렇게 잘 들었는데 왜 이제 내 말 안 들어?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총선 구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냐? 한마디로 하면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중에 제가 딱 놀랬던 게 있어요. 그건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던데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문 닫으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직격을 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서로 간에 안배가 없습니다.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가야 되고 본인도 살아야겠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까 장 소장님 얘기한 대로 많이 컸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네. 근데 그 서천시장에서 1차 갈등 이후에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이번에도 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함께 선체를 둘러보고 대화도 나누고 했다던데 좀 이거 언론에서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선희 앵커님 만약에 그 자리에서 서로 눈빛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하고 서로 냉랭하고 뭐 말도 안 섞으면은 이제 진짜 끝장났구나. 국민의힘 총선 못 치러요. 근데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게라도 이런 모습을 일부러 좀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냥 어쩔 수 없는 동행이었다 이런 분석이신데 좀 다시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4720님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면담 거절했다는 거 어떤 기사로도 못 봤던 건데 소장님 확실합니까?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확실합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지르지 마세요. 한 발 빼세요. 그랬다라는 전원이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서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이게 네, 여의도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클리어를 해서 정보하는 그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유난 갈등 뭐 2라운드 이렇게 언론에서 쓰던데 2라운드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은 1라운드 끝나고 다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보기엔. 2라운드는 언제? 요 정도는 4월 아니다. 11일부터 시작됩니다. 2라운드. 한동훈 위원장은 사라질 텐데 2라운드가 시작되나요? 내가 왜 아니, 겁니까 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려. 왜냐하면 네네.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책임을 지고 어떤 사퇴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그러면 한 2달 정도 준비를 해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안 할까요? 당대표로? 저는 4월 10일까지만 생각하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4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약간 이 여권에서 조금 이렇게 비껴 계시려고 4월 하는 거 아닌가? 11일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취지겠죠. 저희 그때는. 방송이 4월 12일에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한 갈등이라기보다는 당정 갈등으로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황상무 요 문제 건도 그렇고 그 앞에 5.18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도 그랬고 한동훈 위원장이 묘하게 이 친윤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김은혜 전 의원이라든지 당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선거가 목적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니까 그런 것이고 보이네. 선거만 끝나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럼 바뀔 당정 거예요. 갈등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아니 총선 당정 갈등인 후보들은 것 같아. 당장 자기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표를 계산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비슷한 목소리를 낼 뿐이죠. 지금은. 아니 지금은. 총선 이후의 상황을 봐도 이제 무게 중심이 당 쪽으로 이렇게 가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당정 갈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대 입장이에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4월 10일 총선이 끝나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3년 1개월이 남습니다.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3년 3개월 아닙니다, 1개월은 여러분. 길어요. 그 3년이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3년 1개월이 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너무 얼굴이 밝아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송영주 생각만 대변인? 해도 너무 기뻐서 그러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월 10일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당에서 역할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낸 거는 수습용입니다. 지금 현재 총선을 치러라. 그러니까 내 얼굴로는 안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 얼굴로 치러라는 의중이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행태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민주당에게 200석 이상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게 200석 이상을 뺏기지 않는 이상 똑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어요. 입법부요. 200석 안 넘으면 아무 의미 없다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광고 얼른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죠. 윤한 갈등 얘기해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명이 될 때만 해도 장성철 소장님 여기 앉으셔서 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시고. 그렇게 비판하니까 예, 그 모습을 반대로. 떨쳐버려야 되겠다라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장 소장님을 의식한 제 결과다. 얘기를 다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치적인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하면 그 다음날 물론 비대위원장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간의 평가가 한동훈 때문에 졌어라고 할지 아니면은 한동훈은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거 진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나올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면 국민의힘에 구심점이 될 만한 분이 없어요. 물론 유승민 전 대표께서 있긴 왜 하지만 쳐다보세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역할로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라고 총선 보여집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생명력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 부재 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실 비대위원장 그 임명될 무렵에 장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평론가들께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네. 그대로 따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윤 대통령이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라고 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감을 아니 느끼는 잠깐 이성현 상황까지 앵커님 온 것 명확히 같아요. 우리가 규정해야 될 게 예, 예. 아바타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바타가 되면은 망한다. 아바타가 되면 비대위원장 역할 제대로 못할 거다. 이런 식의 저희가 얘기를 한 거였죠. 안 돼도 못 하는데. 네. 근데요, 저는 그 비례 아니 이제 공천이나 이 과정을 보면 지역구 공천 이게 차별화인 듯 차별화가 아닌 차별화 같은 듯 뭐 묘한. 근데 공천 명단을 보세요, 지역구 공천. 잘했다고 평가하세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윤석열 대통령 뜻을 뭐 그렇게 거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친윤 현역들 거의 다 지역은요? 예, 지금 지역 공천에 얘기하는 거. 있어서는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은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비례 비례로 명단이요. 했으니까. 비례 비례. 명단. 비례. 비례 중에 최근에 민생특보가 되신 주기한. 그분 왜 나의 친구를 욕보였어? 넌 나에게 모욕감 줬어?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은 2월 29일을 기점으로 180도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특검법이 표결이 부결되고 나서는 대폭 현역들.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하루에도 6, 7명씩 될 정도로 됐나요? 했는데 그게 거의 공천 막바지였기 때문에 국힘의 현역 의원 생존율이 높았던 것이고 애초에 교체가 예상됐던 분들이 다 생존해 오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네. 재표결 문제가 걸려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비례 명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당대표로 나섰던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98%는 맞춰질 것이다. 소위 싱크로율이 98%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네. 전 의원이나 이런 후보들이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당 운영을 하거나 공천을 했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98%면 나머지 2%를 못 참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다른 2%를 못 참아 이거를. 100%. 네, 100%가 돼야만 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세운 것이거든요. 물론 중도에 실패했습니다만 이번 국힘 공천도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98%는 뜻대로 됐어요. 나머지 2%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에 제가 네. 봤을 때는 2명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뭐 이름은 나오지만 예.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하고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 예. 이 두 사람이 당선권 밖에 있거나 아니면은 비례 명단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산에서 상당히 좀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려지기로는 이철규 공관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비례대표 명단에 좀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성까지는 평가 안 해더라도 운영을 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독재와 민주의 차이가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집단을 평가할 때도 한두 가지는 잘못해도 이 사람이 한 뭐 8개를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을 잘한다고 평가를 하는 것들이 정상인데 독재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요? 9개를 다 이재명은요? 없애버리고 이 한 가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말씀 잘하셨어요. 윤석열 잘한다.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국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독선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재명은요? 사람들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예의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드러나는 것 같다. 그 말씀 좀 그대로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게 하세요. 대표에게 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이 다양성을 존중을 해서 여러 수요일의 가지 자유? 와.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 뭐 이 공천 과정 알았어요. 속에서 뭐 이 강북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난리통에서도 두세 번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사람을 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명을 해가지고. 이 경선을 통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참 한민수 선배 무슨 차이가 있다고 경선이에요? 봅니다. 지명이지. 아니 뭐 이제 전봉주, 조수진까지는 다 경선으로 했죠. 아니 경선 동일한 지역 경선하면서 막 꼴대를 막 2번 3번 막 이렇게 윤석열 그게 뭐 대통령 민주야. 얘기를 좀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아니 저희가 민주당 얘기 조금 이따 할 네, 그렇죠. 거니까요. 아, 네. 예, 요 그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명단 얘기 살짝 마무리하고 갈게요. 네. 그 주기한 특보랑 백현주 국악방송사장이 문제가 됐다고 전 네, 부장님이 네. 앞서 말씀하셨는데 백현주 국악방송사장은 왜 주목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얘기하기가 참 상당히 그런 걸 어려운데요. 정치 인사에서 잘안 이야기하시라고 알려진 저희가 모신 분이잖아요. 겁니다. 네. 일설에서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건 여의도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좀 김건희 여사와 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또 말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그게 이렇게 좀 아니냐는 돌아다녔죠. 그런 여의도에서 이철규 의원은요 사적 인연을 가지고 요청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을 본인의 했습니다. 사적 인연은 없을 수가 있는데 좀 용산과의 어떤 교감 하에서 이런 분들의 명단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는 누구랑 친하고 뭐 민영삼 씨는 누구 추천이고 이런 것들은 다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생특보죠. 이 민생특보라는 자리가 이제 처음 생긴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아시는 분?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네. 무슨 일을 하는 아니 대파값이 자리인지. 올라가지고 그거 지금 좀 민생이 챙기라고. 워낙 어려운. 아니, 민생 이제 대파값 파악하고 사과값 파악하고 뭐 콩나물값 파악하고 이런 거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요. 이걸 희화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인사권이 있는 자리고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이때쯤 비례에서 좀 나름대로 순번이 안 들어가서 내팽개치고 뛰쳐나온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민생특보를 그 자리에 앉혔느냐가 너무 사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임명권을. 누구나 다 그냥 끄떡끄떡 이분이 비례 신청 안 하고 있다가 당신은 이런 호남이라든지 민생 부분에 좀 특화돼 있으니까 특보 와주시오 모셔간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비례에서 순번에 못 들어오고 당정 갈등에서 해결된 기미가 안 보이니까 대통령의 자기의 임명권을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 주기환 위원장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넣지 않은 이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이래요. 어떤 뇌물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만약에 상위 순번으로 했을 때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